자, 오늘은 이큰 본가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쌍의 법어 첫 구절은 이 원상을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나의 집을 소유한 것과 같다. 다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우리가 나의 집은 우리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내 집처럼 사느냐, 내 집처럼 살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첫째 드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신 대산 종사님의 말씀이 계세요. 전라남도 이제 완도에 훈련원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논에 가서 누가 벼를 한 움큼 베어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자기 논이라고 하면은 배를 얼마든지 한 움큼 쥐어올 수 있는데 내 논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쥐어올 수가 있겠어요. 도둑질이지 그거는. 그러고는 말씀을 이제 안 하셨단 말씀.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나의 소유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권한이 있는 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고 내 소유를 삼는 목적은 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은 분이 현실적으로는 다 그것이 내 등기물이 아니고 내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온 세상이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 살 때에 아주 유명한 우리 진묵대사의 출가절이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봉서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진묵스님이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고 7살 때 그 봉서사에 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스님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봉서사에 가면은 진묵대사의 커다란 부도가 있어요. 진묵대사님 큰 사진과 같은. 근데 그것을 이제 진묵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딱 모셔놨는데 조그만합니다. 한 2평이나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문을 탁 열고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탁을 탁 꺼내 들고는 거기서 이제 반야 바라밀다 신경 금강경 하고 이제 목탁을 확 두드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이제 이 공서사 이제 주주 스님인지 함께 계시는 스님인지 저 밑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약도 없이 목탁을 함부로 치는 거야. 이제 독경하다 말고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좀 독경 좀 하고 싶어서요. 하고는 이제 계속 독경을 하고 마쳤어요. 내려가서 그 스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붙으려고 했냐면 미안하긴 하죠. 뭐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나 독경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목탁 쳐도 되겠습니까? 이제 허락을 구하고지 않고 이제 마치 남의 집 와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자체는 미안하죠. 그러나 그 진묵전에 있는 그 목탁을 꼭 스님만 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이제 그거 한번 시비 한번 붙여보려고 스님을 대웅전에 내려가 마당에 내려가서 스님 이렇게 불러도 스님이 안 나와요. 조금 전에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별심도 없어졌고 그 스님이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 끝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스님도 처음에는 허락 없이 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랐겠지만 또 저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불장가 보다 뚝딱 좀 치고 독경하는데 뭐 잘못된 것이 있냐 하고 스님이 시비 붙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러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시비 분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공짜리로 돌아가 버렸다 하고 그날 내려온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당에 누군가가 여기 와서 목탁을 치고 경을 외운다. 또 우리 교당에 와서 차를 마신다.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할 수 있죠.
뭐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분이 여기 와서 차를 마시고 목탁을 친다 한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교당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소유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떠나서 이 교당을 오실 때 이 교당이 여러분들 것과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당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심경으로 우리 교당을 이용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교무님 것이다 생각하면 제 것이 아니죠. 전 이전 등기 낸 적도 없고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소유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대종경 이 불집품 17장에서 과거의 경편철도라고 하는 것은 간이한 철도를 말하는 거예요. 좀 작고 그 수량이도 그 열차 객수도 적은 그 정도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인데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떳떳이 돈을 내고 이용하면은 그것이 내 소유하고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런데 산하 대지도 다 그렇다. 다 내 것을 다 삼았다. 전국에 있는 자동차도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어떻게? 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이용하는 지불을 하고 요금을 내면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 꼭 나의 이전 등기로만 해야만 나의 소유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하겠다. 소유권을 내가 차지하겠다. 등기를 하겠다. 이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넓어져요. 뭐가 넓어지냐면 내 것 아닌 것들이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교당이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당이 아닌 다른 교당은 가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당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문전에서 뻘짓뻘짓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 전국에 있는 교당이 다 우리의 교당이다. 즉 나에는 대종사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불심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수행도량, 신앙의 도량이기 때문에 어느 교당을 가도 다 우리들의 도량, 교당이다. 이런 신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교당을 가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 또 천주교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불교 신자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으면은 그 남의 교회 사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인들의 말씀, 성인들의 목적은 다 이 중생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 성당, 사찰을 지은 것이니 여기에 누구든지 기도하고 그 부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조금도 훼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 어느 사찰, 어느 성당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게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나의 오가오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는 나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도장 찍으려고 하는 수고보다는 이 세상을 그렇게 기국이 크게 국한이 없이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심량이 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17장의 그 밑에 부분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되 경위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이 경위에 맞다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사리 간의 이치, 시비 간의 바른 판단, 바른 분간을 하는 것을 경유에 맞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리와 이치, 시비에 바른 판단, 바른 분간을 할 줄 아는 것이 경유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유에 틀렸다 그러면은 사리에 맞지 않고 시비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경유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천대공원에 지난주인가 갔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GS 그 편의점 앞에는 그 파라솔 그 의자 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한 자리도 비어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나서 우리 일행 교무들이 이제 일행이 앉아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이제 한번 제가 자리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이스크림 그 비닐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쓰레기는 다 되어 가지고 가기 이런 것이 있고 쓰레기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샀던 비닐봉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쓰레기가 또 있는 거예요, 봉지가.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쓰레기를.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싹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덜랑덜랑 들고 이제 산책을 다 했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이제 담배꽁초를 줍는 일을 했었거든요. 거리 다니면서. 그때 담배꽁초를 하나 주우면서 무슨 심경을 가지자 했냐면은 내가 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이 마음은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이 하는 그런 심경으로 담배꽁초를 줍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 앞에 마당을 쓰는데 청소를 하는데 옆에 있는 길목에 또 청소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냐 하면은 다 오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내 살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을이 곧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한 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의 집안 밖을 벗어난 그 경계선 어디라도 국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는 마음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가의 소유라고 다 해놓고 내 권리만은 주장하고 나의 이용하는 것만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놓고는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 그것을 누리는 측면에서 경유에 맞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전철을 이용하다가 무임승차를 하면 붙잡히면 완전 망신당하죠. 어? 벌을 받고 또 벌금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유에 맞게 처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 많은 세계가 나의 세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주인된 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국한이 넓은 사람이고 다 온 세상을 자기 소유로 하는 사람의 처신하는 행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의 소유의 그런 심경으로서 어딜 가나 내가 주인의 심경으로 그곳에 가서 나의 바른 시비에 또 나의 바른 그런 견해 그런 이치를 행동으로서 하는 이것이 이번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 소유 개념과 지금의 소유 개념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또 공공의 그 공동 소유의 그 개념들이 많이 깨어나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어느 대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공공의 개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공공의 개념이 인식이 이렇게 많이 터여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에 가시처럼 보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한을 그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참 많이 좋아졌지 않아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거나 또 그 공중병소라도 그걸 잘 관리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물질이 발달하고 인지가 많이 깨어나면서 공공의 개념, 공동 소유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온 세상이 다 오가의 소유이고
그 오가의 소유인 그 자체를 우리가 경유에 맞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온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런 국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나의 소유이고 소유인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경유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이게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의 심경이고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의 처신하는 방법이다.